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돈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제공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특정 시점의 정보일 수밖에 없다. 즉 상태, 어떤 특정 시점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럼 회계는 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먼저 그 특정 시점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현재 시점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와 동시에 이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원인도 동시에 나타낸다. 이게 회계입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와 원인은 같을 거잖아요. 그럼 결과와 원인이 다르면 회계 처리가 잘못되었구나. 이게 회계의 자기 검증 기능입니다. 보겠습니다. 회계에서 우리는 재무상태, 돈에 관한 상태 정보를 나타낼 때 먼저 그 결과를 먼저 쓴다. 그 먼저 쓰는 이 결과를 우리는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산을 얘기하고 이 자산을 말하자면 가져오기 위한 그 원인을 우리는 그게 기업의 말하자면 채권자의 것이면 부채를 하고 그죠? 기업의 소유주의 것이면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재무 상태를 제공할 때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란 얘기죠. 그럼 우리는 기업은 재무 상태의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은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재무 상태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기업이라면 이 돈에 관한 정보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전해줘라. 그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공해라가 회계기간입니다. 회계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인이라면 회계기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며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도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라면 회계기간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무상태 정보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12월 31일로 제공되어지는 거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계 단위마다 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도 기업이고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 회계에서 관리사무소의 재무상태의 출발을 뭘로 보느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죠. 우리는 자산이라면 실체가 있는 그죠? 돈이나 뭐 건물이나 비품이나 이런 실체가 있는 것도 자산이지만 명백한 배타적 권리도 자산입니다. 공동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우리는 공동주택 회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자산은 돈이 아니고 뭐예요?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공동주택의 가장 최초의 재무 상태를 나타냈을 때 그 자산은 관리비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미수관리비 예치금이에요. 관리비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최초의 자산은 미수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우리 관리사무소가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비 예치금의 전체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관리사무소의 최초의 자산은 이 권리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비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 원인은 뭐냐? 부채냐 자본이냐? 말하자면 그 원인이 남의 것이냐? 기업의 소유주의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리 회계처리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전산회사 일명 전산회사의 입장에서 그죠? 우리 회계처리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대면의 관리비 예치금인데 관리비 예치금은 자본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자본이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자기 현재 시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산입니다. 그 원인이 빚이어도 자산이고 기업의 소유주의 것이어도 자산인데 관리비 예치금이란 우리가 부채, 빚이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빚이라면 상환기일이 있어야 되고 빚이라면 갚아야 될 거면 이 돈을 쓰는 사용료를 줘야 되고 이자를 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관리비 예치금은 자,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구조상 자, 당월에 쓰고 그죠? 다음 달 말일까지 부가 수납을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최초의 관리사무소라면 관리 비용을 쓰기 위한 기초 자금이 최소한 2달치의 기초 자금은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아파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말하자면 선수관리비의 명목으로 받는 것이 관리비 예치금이었으므로 이거는 자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관리사무소의 운영자금의 원천이며 이거는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주자한테 이자를 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갚아야 될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 회계의 출발은 자산은 자본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 자본은 관리비 예치금이고 그 자산은 그 관리비 예치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자, 근데 우리 회계처리 기준이 제정되면서 자, 관리비 예치금은 자본이 아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부채라고 명시했죠. 자, 보겠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부채라고 명시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자, 관리사무소가 입주자 등에게 이자를 주지도 않고, 그죠? 자, 관리사무소가 자, 입주자 등에게 갚지도 않는 돈이지만 부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부채라고 명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관점에서 회계를 보자면, 그죠? 자, 보십시오. 관리사무소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입주자와 사용자입니다. 그러면 자,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내는 관리비 예치금을 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의 소유주인 거는 아니잖아요. 자,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회계는 기업이 하는 게 회계이거든요. 그죠? 그럼 회계 주체는 기업인데 관리사무소라는 기업의 회계 주체 입장에서 입주자랑 사용자랑 뭐가 다르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입주자랑 사용자랑 똑같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그냥 고객일 뿐인 거죠. 이해관계자일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기본적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는 그냥 사용자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을 부채라고 명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회계의 출발은 자산에서 부채로 시작하는 것이 공동주택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최초의 회계 처리는 자 보겠습니다. 부채의 증가로 관리비 예치금을 계상하고 그죠? 관리비 예치금을 계상하고 자 전체 우리 아파트가 자 입주자 등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전체 관리비 예치금이 5천만 원이면 이걸 계상하고 자 이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본으로 표시하는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자본으로 표시하는 것이 공동주택회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예치금이 입금되면죠. 자, 입금되면 관리비 통장에 돈이 들어오겠죠. 돈이 100만 원 들어왔단 말이에요. 100만 원 들어오면 결국 이건 뭐예요? 자, 권리가 100만 원씩 없어지는 거죠. 권리가 100만 원씩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학습이라면 오늘 관리비 예치금이 100만 원 들어왔다. 그죠? 통장에 관리비 예치금이 100만 원 입금되다.
그러면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100만 원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처리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회계가, 그죠? 회계가 업무를 할 때 기본은 뭐냐면, 자, 회계는 사실의 기록이에요. 회계는 우리가 업무를 하는 우리를 위한 기록이 아니고 이해관계자들, 회계는 남을 위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회계는, 그죠? 남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돼야 되는 게 회계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입금을 통장에 만약 우리 실무라면 우리는 통장 보고 회계 처리하겠죠. 그러면 입금의 회계 처리, 자, 통장 계정은 통장 모양과 같아야 된다.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예치금이, 자, 최초의 입주 사용검사일 이전에, 그죠? 최초의 회계 처리를, 그죠? 미수관리비 예치금 5천만 원 계상했다면, 자, 그 이후에 관리비 예치금 오늘 100만 원 들어왔어요. 이거는 여러 세대에서 각각 보내는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예치금이 한 세대당 20만 원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관리비 예치금 통장에는 각각의 세대별로 인쇄가 돼서 입금이 찍혔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업무 회계 처리를 할 때 통장은 통장 모양대로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뭐냐면, 자, 통장 거래의 내용을 요약할 때 각각의 세대 명칭을 넣어서 표시를 하겠죠. 그러면 이 대변 계정은 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권리가 줄어드는 것. 자, 아파트가요. 자,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자,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할 때 가능하면 노력하지 않고 회계 처리만으로 정보가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가 관리비 예치금의 입금일 때는 관리비를 거둘 권리가 없어지고, 자, 관리비가 입금되면 역시 통장에 돈이 들어올 것이고, 오늘 관리비가 10월 25일 1,000만 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변 계정은 이게 관리비라면 미수관리비예요. 그러면 이 미수관리비는 우리가 어때요? 공동주택회계라면, 자, 수납에서 먼저 수납 처리 후, 자,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겠죠. 수납 처리 후 우리는 먼저 통장을 보고, 아, 오늘 관리비가 1,000만 원 들어왔구나를 확인한 다음에 수납에 가서 수납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없애주겠죠. 미수관리비 1,000만 원 이렇게 없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수관리비 1,000만 원은 회계 처리는 계정 과목별로 하고, 자, 통장에 1,000만 원 이렇게 인쇄되었으므로 이렇게 회계 처리될 것이고, 미수관리비 1,000만 원은 각 세대별로 얼마씩 입금했는지는, 그죠? 회계 처리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납에 가면, 그죠? 공동주택회계가 수납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납에서. 말하자면 수납대장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 미수관리비에 대한 증빙은 수납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자, 미수관리비 1,000만 원의 회계 처리를 하고 이 증빙으로서 미수관리비 1,000만 원의 내역은 수납에서 출력해서 붙이고, 그죠? 통장 1,000만 원의 증빙은 통장을 복사해 붙임으로써 회계 처리를, 요 거래의 내용을 보관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미수관리비는 말하자면 우리가 세대별로 그 내용을 회계에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겠습니다. 미수관리비 예치금 보겠습니다. 미수관리비 예치금. 어차피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입금되었을 때, 관리비 예치금이 입금되었을 때 통장은 통장 모양대로 회계 처리를 당연히 하겠지. 해야 되고. 그러면, 자, 미수관리비 예치금 역시 나누어서 회계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자, 보겠습니다. 정보는 회계 처리를 하면, 그죠? 우리가 입주 아파트의 경우에
특정 시점에 관리비 예치금이 수납된 세대와 미납인 세대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이렇게 나누어 분개하지 않고 전체를 한 통으로 분개했다면, 그죠? 나누어 분개하지 않고 한 통으로 분개를 했다면 우리는 이 관리비 예치금이 입금된 세대의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물론 있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 관리비 통장에서 관리비 예치금의 입금 내역을 따로 뽑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죠? 관리비 통장에 미수 관리비 예치금만 입금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는 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자, 미수 관리비 예치금을 회계 처리할 때 각각의 세대별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떨어뜨려서 분개를 한다면 회계 처리를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미수 관리비 예치금 계정 하나만 보고도 미수 관리비 예치금 한 계정을 보면 그죠? 관리비 예치금이 입금된 세대와 입금되지 않은 세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자, 그래서 미수관리비 예치금의 입주 초에 미수관리비 예치금의 잔액이 0이면, 자, 관리비 예치금이 다 입금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미수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계정은 입주 초에 생겼다가, 입주 초에, 그죠? 계상했다가, 관리비 예치금이 다 입금되고 나면 잔액이 0 되는 계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입주시 때 그죠? 관리비 예치금을 받을 권리를 회계 계상하고 이게 다 이 관리비 예치금이 입금되면 이 계정을 없애는 게 미수관리비 예치금인데 그러면 저희가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은 대부분 입주 초에 몇 달, 그죠? 입주 예정 기간 서너 달 이후가 되면 이 계정은 이제 회계 처리에서 쓰이지 않은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고 관리비 예치금은 소유주의 매매가 소유주의 변동이 일어나면 관리비 예치금은 대부분 우리 법은 아파트가 관리사무소가 각각의 소유주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그죠 내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업무에서는 대부분 그 양반들 소유주의 입주자들끼리 계산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죠.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은 당연히 처음에 계산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없어질 때까지 이 계정의 변동은 없을 것이고 미수관리비 예치금은 처음에 계상하고 나중에 관리비 예치금이 다 입금되고 나면 잔액이 0 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입주아파트의 경우에 특별히 그 이후에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이 나타날 일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있는 뭐냐면 자,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자, 임대아파트의 그죠? 입주자도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고 입주하고 그리고 그죠? 계약을 해지하면 관리비 예치금을 받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소유주의 변동이 그죠? 자,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있고 소유주의 변동이 당사자끼리 일어나니까 관리비 예치금도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지만 임대아파트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업무를 자 말하자면 임대계약을 통해서 입주하는 세대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전출하는 세대는 그죠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고 받아가야 될 입장이에요. 그랬을 때 쓰는 계정은 관리비 예치금을 입주하고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고 입주함에도 불구하고 미수관리비 예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봐요. 만약에 보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먼저 자 계약 해지 전출이 먼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전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파트는 어때? 관리사무소는 우리 아파트의 그 세대의 관리비 예치금 20만 원을 그 전출 세대에게 그죠 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쓰는 계정이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이에요.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이고 그리고 자 그 세대에 전입이 오면 역시 그 세대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대변 계정으로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을 없애주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수관리비 예치금의 잔액이 결국은 비어있는 세대라는 의미죠.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출했을 때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예치금은 돌려주지만 우리는 받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전출 세대 이사정산 관리비를 받죠. 그럼 우리는 자, 이 세대에 관련해서 관리비 예치금은 20만원 내줘야 되겠지만 뭐예요? 전출 세대 이사정산 관리비를 30만원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이 계정은 중간관리비 예수금 계정이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 1동 101호가 전출을 하게 되어서 관리비 예치금은 20만원 내주고 그죠? 중간정산 관리비로 30만원 받아야 될 입장이라면 20만원은 그 양반 통장으로 보내고 30만원 우리 아파트 통장으로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산상 그죠? 중간관리비 예수금은 우리가 3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20만 관리비 예치금을 돌려줘야 될 입장이라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10만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계처리는 자 회계처리는 보겠습니다. 실제로 상기한 회계처리를 우리는 원래는 중간관리비 예수금으로 30만원 받아야 되는데 그죠? 자 관리비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고 회계처리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중간관리비 예수금 30만원 정리를 할 것이고 만약에 미수관리비 예치금은 자 20만원인데 실제로 중간관리비 예수금 계산해보니까 1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보겠습니다. 받아야 될 돈이 15만원이고 내줘야 될 돈이 5만원이니까 20만원이니까 보통 예금으로 통장의 돈으로 5만원 내어주는 업무를 하겠죠. 그러면 중간관리비 예수금은 15만원 정산할 것이고 이런 회계처리가 저도 이제 처음에 공동주택 회계를 보면서는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은 입주택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관리비 예치금이 다 입금되고 나면 이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는 계정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 단지를 보면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계속적으로 관리비 예치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구나. 그리고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의 잔액, 말하자면 잔액의 세대는 그 세대는 결국 공과세대라는 의미로 우리가 공과세대인 거죠. 그죠?